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목시공기술사 인생상굴입니다. 오늘은 시공기술사 합격하기 위한 이제 필수 내용으로 키워드 정리용 이제 그래프 모식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을 쓰실 때 아무래도 그래프와 모식도가 있으면은 50점짜리 답안을 이제 60점대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키워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다고 하시면 그 뒤로는 그래프와 모식도에 집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와 모식도는 무엇이냐 보시면은 제가 콘크리트에 대해서 모식도를 그려놨습니다. 이런 모식도가 있으시면은 콘크리트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고 답안의 구성이 알차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적인 관련 삼식이 있죠. 해당 관련 삼식을 콘크리트 문제에 쓸 수가 있다면 굉장히 퀄리티 높은 답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 그래프와 모식도를 정리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정리한 이 그래프와 모식도는 전체 한 88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쓰고 숙달하면서, 답안을 쓰면서 제가 답안을 항상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에 몇 번은 답안을 반드시 써야 한다. 쓰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쓰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손끝에서 해당 그래프와 모식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식도와 그래프들을 다양하게 구글 검색 등을 통해서 만드실 필요가 있는데, 해당 골재 함수 상태 이런 거는 콘크리트 문제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골재의 함수 상태가 무엇인지만 알 수 있으면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좋은 모식도들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는 구글 이미지 검색, 구글 검색과 그리고 기술사 교재 등을 활용하여 가지고 해당 내용을 서브노트화 시켰고, 해당 내용을 서브노트화 시키면서부터 이제 답안이 급격히 좋아짐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그래프와 모식도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서브노트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 번만 딱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물결합제비 결정 방법도 있고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프와 모식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중 콘크리트는 슬럼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래프들, 그리고 공기량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그래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다짐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다짐이죠. 콘크리트 다짐에 대한 모식도인데, 여기 보시면 봉이 100mm 이상, 다짐봉이 100mm 이상 들어가야 되고, 보시면은 10에서 15초는 해야 되고, 간격은 50c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선우 타설면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다짐봉 규격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량화된 모식도가 있으면은 답안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좋은 답안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와 모식도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필수적으로 아시고, 50점대에 현재 답안이 머물러 있다고 하시면은 그래프와 모식도를 다양하게 가져감으로써 60점 이상의 답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축이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모식도죠. 그리고 수축이음, 정착 길이도 많이 쓰는 모식도고요. 거푸집의 츠갑은 약간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쓰시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건 건축 쪽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토목시공기술사에서도 거푸집 츠갑 부분에 대해서 써주시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푸집 츠갑 부분 정리해놨는데, 거푸집 많이 쓸 수가 있죠.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데 있어서 시공 중에,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공 전 중 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시공 전과 중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이제 거푸집 츠갑 관리라는 내용을 써주시면은, 보시면은 거의 답안의 반 페이지 정도를 채울 수가 있는데, 해당 내용은 굉장히 저는 고득점 답안을 하는 데 있어서 토목시공기술사에서 굉장히 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구성과 이제 열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모식도 그래프가 있고요. 다음에 워커빌러티와 수화 반응, 블리딩. 이 블리딩은 제가 직접 그린 건데, 이런 여러분, 제가 키워드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콘크리트의 키워드는 여러분 뭐죠? 콘크리트의 키워드는 균열과 열화인데, 여기 보시면은 콘크리트에 발생할 수 있는 균열에 대해서 제가
모식도화 해놓은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두시면은 답안을 작성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사실 이런 뭐 응용 변형률 곡선은 거의 쓸 일은 없었는데 일단은 제가 서브노트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뭐 했던 내용이고요. 크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유명한 그래프죠. 해당 내용은 이제 많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학적 침식이라든지 콘크리트 관련된 그래프와 모식도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타설 말뚝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죠? 지하 연속벽 이런 것들.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정량화해라. 보시면은 물결합 제비는 55% 이하로 가고 슬럼프는 180에서 210mm, 단위 시멘트량 350kg per 입방 이상, 그리고 철근 피복 두께 100mm 이상. 이런 정량화를 통해야지만 고득점 답안을 여러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양 콘크리트적인 부분도 제가 여기 써놓은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쇼크리트, 뭐 프리텐션, 포스텐션 요거 중요하죠. 요 그래프 모식도. 다음에 흙의 삼상. 이게 잘 쓰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개념 이해를 위해서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뭐 단위 중량, 사운딩 요거는 이제 중요하죠. 네, 표준 관입 시험이라든지 중요하고 그다음에 PBT, SPT, CBR 이렇게 비교하는 요거 모식도는 굉장히 저는 유용하다라고 생각했고 실제 제가 답안에서 많이 썼습니다. 해당 내용을. 네, 해당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다음에 엔치. 계측 부분 이거 흙막이 계측에서는 이 그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 정리를 잘 해놨네요. 이제 마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측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은 정량화가 조금 덜 된 부분은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정량화를 더 해주시면 좋겠죠. 가령 뭐 지하 수익에는 뭐 어느 심도까지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추 주상도를 넣어 주신다든지 다음에 계측의 프로세스 같은 거를 써 주신다든지 그죠? 계측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뭐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에 소성도, 균등 개수, 공률 개수 이런 부분은 저는 이런 부분까지는 했었는데 반드시 이런 부분은 1차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2차 면접 시험에서 이런 부분을 거의 다 숙제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정량화해서 다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합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답안 요거 많이 나오죠. 아터버거 한개 요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논할 때 토공 재료의 특성에 논할 때 이런 내용들을 답안에 써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액성 한개, 소성 한개가 얼마 이상인 재료는 뭐 못 쓴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다음에 이렇게 토공에 대한 내용들, 히빙 보일링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틱소트로피 예민비, 다이레턴시, 벌킹, 스웰링. 다음에 유토곡선은 뭐 토공 쪽에서는 뭐 당연히 가져가셔야 될 그래프 모식도고요. 토령 변화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성토제로 요구 조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건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답안 쓰실 때 성토제로 요구 조건 그렇게 해서 정량화 시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량화 시키셔야 되고 다음에 성토제로 요거까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다짐도 판정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에 편절 편성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거는 뭐 여타 기술사 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조금 짚어 드릴게요. 트래피커빌러티는 아이템이 좋습니다. 여러분 쓸 거 없을 때 장비 트래피커빌러티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정량화 시키면은 좋은 답안이 이제 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제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네,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다음에 한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시중에 있는 기술사 교재 등을 활용해서 중요하다고 싶은 그래프와 모식도는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고 답안에 적용을 하시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기술사 인생 3굴이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단단한 굴 3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빠르게 기술사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